자, 바로 시작할게. 너무 늦었으니까 네, 다른 얘기 없이 바로 시작할게. 오늘은 이항 정리 이 부분만 하고 끝낼 거야. 아마 쌤이 어제 밤에 좀 잠을 많이 못 자서 아마 상태가 좋을 것 같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그래서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이항 정리를 얘기하는데 앞서서 쌤이 잠깐만 나타났네. 얘기를 하나 할 게 있는데 그림이 보일 건데 이건 조금 있다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게 있어. 표인데 그 우리가 지난주에 요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어. 얘를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우리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각 인수라고 할게. 인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항이 만약에 다 다르다면, 오히려 간단하게 다르다면 그냥 이 곱셈 공식이라 곱하기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면, 여기서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3, 여기서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끼리의 조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개 중에 하나 뽑히고 이 세 개 중에 하나 뽑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AX라는 혹은 YB라는 이 딱 두 문자로 이루어진 각각의 항이 존재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문제는 여기 들어있는 세 개 중에 하나를 뽑고 여기 들어있는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이 쌍을 만들어 주는 어떤 경우의 수기 때문에, 여기서 뽑힐 수 있는 세 개 곱하기 여기서 뽑힐 수 있는 세 개 곱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고, 그러나 이 문제는 이 각각의 항이 x 플러스 y 플러스 d, x 플러스 y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항이 똑같은 것들이 각 인수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때는 여기서 보면 이제 5승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똑같은 인수가 5번 반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똑같은 x, y, z라는 알파벳 중에 3개를 골라서 이 5개의 다섯 개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어떤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X, Y, Z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고르는 거니까 3H5로 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배울 것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여기서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만 구한 거였다면, 예를 들어 볼게. 자,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항을 몇 개 예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y제곱 이런 항도 가질 수 있지. 더 크게 써볼게. x제곱, y제곱. 왜냐, 딱 이게 x 두 개, y 두 개, z 하나. 5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를 전개할 때 생기는 하나의 항이 될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x 세제곱 이런 항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물론 요 앞에 개수가 어떨지는 몰라. 이 개수, 각 항의 개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개수가 우리는 이렇게 전개를 해볼 때에 x, y, x, y 이런 것들이 순서를 고려한다면 다 다르지만, 우리 이게 어차피 곱셈이라는 것은 이렇게 곱해도 x제곱, y제곱, g가 되고 이렇게 곱해도 x제곱, y제곱, g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항으로 따졌을 때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더하면 그게 바로 개수가 되겠지. 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할 때는 모든 항의 개수가 다 1이 아니고 1일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많은 것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로 개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이 아닐 수 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이런 경우 항이 다 다를 경우는, 이 모든 항이 하나 더 해볼까? 여기서 만약에 D, 이렇게 돼 있다. 얘를 전개를 한다. 그러면은 XAD, XAE 이런 식으로 모든 항이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전혀 중첩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모든 항의 개수가 1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얘는 다 전개를 해놓고 나면 다 1이야. 모든 항의 개수가 1일 수밖에 없어. 이 항이 다 다르다면. 물론 여기서 하나라도 이 대신에 여기 이 대신에 A가 들어가 있다. 이 A라는 중첩 때문에 약간 이제 변수가 생기겠지. 그럴 때는 같은 의미를 가진 항이 몇 개가 더 생기면서 개수가 1이 아닌 그런 항도 있을 수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 경우는 극단적으로 모든 인수를 이루는 그 항들이 다 같은 경우고, 그럴 때에는 이렇게 이 개수가 다 1이 아닐 수가 있다. 각 항을 이루는 개수 1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항의 개수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물음이야.
물음이고,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요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일반적인 경우라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약간 특수한 경우야. 오늘 배울 이항 정리는 특수한 경우거든. 보면 이거를 인수라고 부른다면 이 인수 안에 있는 항이 딱 두 개밖에 없잖아. 두 개밖에 없어. A 플러스 B 두 개밖에 없어. 그럴 경우에 이게 n승으로 쌓여 있을 경우에 그것이 전개를 딱 시켰을 때 그 전개된 각 항의 개수가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제곱은 알지? 이거 전개를 시키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결국에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크게 세 항이 나오는데 그 세 항의 개수가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1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요거를 얘가 몇 승이 되든 2승이 아니라 5승이 되든 10승이 되든 얘가 어떤 항을 가지며 그 항의 개수가 어떠할지를 우리는 이 이항 정리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여기서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아까 그거는 그 문제에서는 어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3HO라는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풀었어. 다른 항의 개수. 그러나 지금의 초점 맞추는 거는 그렇게 각 항을 알 때 그 항의 앞에 곱해지는 이 개수가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구하라. 라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게다가 특수하게 이런 세 항이지, 이런 세 항의 경우가 아니라 딱 두 항의 경우일 때 어떻게 구하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배울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요거 배우는 거지. 딱 항이 두 개이고 거기에 n승, 몇 승인지 상관없고 몇 승이 딱 쌓여 있을 경우에 그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며 전개되었을 때에 어떤 항들이 있으면 자, 요런 게 항들이지. 어떤 항들이 있으며 그 항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건데 오늘 배울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 지식으로 이렇게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도 이거의 n승도 우리는 구할 수는 있어. 물론 이 식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해볼라 그래. 왜냐면 어차피 요거를 도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차피 그 과정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요런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너희들이 풀 수가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인 조금 더 쉬운 경우인 예를 보면 얘가 더 쉽게 와닿겠지.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요거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 개념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또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려 그래. CD는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A, B, C 이렇게 있는 경우를 먼저 볼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 경우를 먼저 볼 거거든. 요거의 3승을 볼 거야, 지금 일단은. 요거를 먼저 볼 건데, 자, 그래서 이 표를 이제 보자. 여기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3승을 볼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 요러한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얘가 얘를 풀었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고 풀었을 수가 있고 결국에 이것들의 각 항을 전개를 한다는 거는 계속 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세 개 항들 중에 하나를 뽑고 요 또 세 개 항들 중에 하나를 뽑고 요 세 개 항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래서 곱해진 게 하나의 항이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일단은 요거를 접근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요 안에 주머니 안에 A, B, C라는 공이 있고 요거를 중복을 허용을 해서 세 번을 뽑는 거야. 그렇게 세 번을 뽑아서 나온 조합을 하나의 항으로 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A, B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어, B, C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 중복을 허용을 해서 이렇게 일단은 순서를 신경을 써서 순서를 고려해서 한번 뽑아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 경우를. 자,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뽑아봤을 때에 지금 요 세 가지는
쌤 이렇게 표시를 해. 이거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 A가 3번 들어가는 경우. 그럼 이제 어차피 3번을 딱 3번만 뽑아야 되니까 딱 3번만 뽑을 수 있고 덜도 안 되고 더도 안 되기 때문에 A가 3번 뽑히면 나머지는 안 뽑힌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는 A라는 조합이 되겠지. B가 세 번 뽑히는 경우를 네, BBB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네, 그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의미를 알 거야. 그럼 A가 2번 뽑히고 C가 1번 뽑히는 경우를 보자면 굵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지. 다 그런 식일 거야. 그러니까 보면 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통점은 하나의 알파벳이 모두 뽑히는 거지. 다 3번씩.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의 알파벳은 2번 뽑히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1번 뽑히는 거지. 다 마찬가지지. 그런 경우에 보니까 다 3개의 경우가 있네. 그럼 어찌 보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그지? 3개의 경우가 있어. 이렇게 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도 한 번, B도 한 번, C도 한 번 뽑히는 경우는 이렇게 6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3번 중복을 허용해서 알파벳을 3개를 뽑은 다음에 순서까지 고려해서 잘 나열을 하는 경우를 세알려 보자. 한다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한 거를 요거의 개수를 다 세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지? 그러면 이걸 다 세알린 게 경우의 수가 될 거야. 네, 그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중복 순열인 거지. 중복 순열로 방금 그 문제를 풀어내면, 이렇게 이 각각의 경우가 다 다른 경우가 되면서, 이걸 다 세알리면 우리가 중복 순열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몇 개야, 그럼? 이거 3개. 3 곱하기 이거는 6개인가? 3, 6, 18. 요거는 6개니까 6. 3 더하기 18도 6 하면 27인가? 암산이 빨리 안 됐어. 27이다, 그치? 27. 그리고, 물론 우리 중복 순열을 구하는 방식이 여기 3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순서 고려해서 뽑는 거니까 그걸 중복 순열로 나타내면 복습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어. 중복 네, 순열이야, 이게. 그럼 이거는 되게 쉽지. 3에 3승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27 나오지, 그지? 27 네, 그대로 나오는 거. 한번 이 쌤이 요거를 하는 거는 이미 배웠던 우리 내용을 한번 복습도 할 차원에서 요거를 또 우리 지금 배우고자 하는 요 어떤 시계 전개와 연관도 시켜볼 겸 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얘기해 보려고 준비를 한 거야. 이렇게 중복순열도 적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쌤이 이렇게 경우를 나눠놨잖아. 이렇게 나눠놨어. 그럼 이 경우를 나눈 이유는 또 이 중복순열을 우리가 노가다를 통해서 구할 때 노가다를 만약에 통해서 구해야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각각의 경우를 나눠보고 구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이렇게 경우를 나눠봤더니, 이거 뭐야, 이거. 이 행의 개수를 세알린다는 거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10가지 나오지. 이것도 하나의 우리 배운 경우의 수야. 잘 생각해봐. 이거는 이제 우리 이 경우에서 이 주머니에서 ABC를 꺼내가지고 하여튼 세 개를 중복 허용해서 꺼내는 이 경우에서 어떤 경우를 구한 거야? 여기까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이거는 중복 조합을 구한 거지. 이해 가지? 이건 중복 조합이야. 이게 조합이라는 개념은 우리 순서 고려 없다는 것이고, 순서 고려 없다는 거는 어떤 것이 뽑히고 안 뽑히고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중복이 허용이 될 때는 뽑히고 안 뽑히고 뿐만 아니라 얘가 몇 번 몇 번 뽑혔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지? 네, 네, 조합이라는 게 그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야. 조합이라는 것은 뽑혀가지고 어떻게 배열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뽑혔냐, 어떤 것이 뽑혔냐, 그게 중요한 거야. 혹은 중복 허용되는 조합에서는 뽑혔는데 몇 번 뽑혔냐, 그게 중요한 게 바로 조합인 거야. 요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 그러면 요거는 봐봐. 지금 이 표의 정리를 보면 이렇게 경우를 나눴다는 것은 A와 B와 C가 몇 번 뽑혔는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지. 그러면 이게 네, 바로 그냥 중복 조합의 개념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본다면 얘는 10가지구나. 그래서 보면 우리 항상 조합을 풀 때 조합 공식 도출 과정에서도 일단은 순열로 푼 다음에 그 중에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었잖아, 그지? 묶는 네, 식으로 조합을 구해 왔었어. 얘도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3개가 묶여서 한 가지 경우. 이 3개가 묶여서 한 가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네. 됐어,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주구장창 하느냐. 제가 할 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요걸 이제 보자. 요거 뭘 보냐면 요 식을 어차피 이 식과 이 식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는 것과 요 공을 세 가지를 중복형에서 뽑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걸 전개를 해서 보자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거를 a제곱 b a제곱 b라는 이 항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얘 앞에 있는 개수가 뭘까? 라는 것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자, 요 표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마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어. 이해 가지? 봐봐. 여기서 A 제곱 B는 어떤 거야? 보면 요 경우 아니겠어? A 제곱 B 요거. 네, 그러면 이 개수라는 것은 요거 세 개를 세알린 게 바로 개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지? 요거를 전개를 시켰을 때 같은 의미를 가진 이 항들을 다 더해버리면 그게 바로 개수가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 또 이걸 전개를 했을 때 이 앞에 나오는 그 항의 개수는 개수는 바로 요거지, 요거. 6개지, 요. 6. 이해 가지? 네, 네. 됐어.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요 개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세알리느냐야. 지금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단순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도 충분히 세알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 바꿔볼게. 이 개수를 너희들이 제대로 세알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자, 어떤 경우를 바꿔보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몇 제곱을 해볼까? 어렵게 5제곱을 해보자. 5제곱을 했을 때도 충분히 이 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더 막 길어지고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얘를 다 일일이 다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왜냐 지금 3회 요 경호 공유 요거를 다 세하려면 그거 합한 것이 3회 5승이 될 거거든. 그럼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 예를 들어서 A 제곱 B제곱 C 앞에 있는 이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구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A가 두 개 뽑히고 A가 두 개 공이 A, B, C가 있는데 요 주머니에서 다섯 번을 뽑아 중복 허용해서 5번을 뽑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배열이 되는 경우 중에 A가 2번 들어가고 B가 2번 들어가고 C가 1번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개가 있는지를 세알릴 수 있어야 이 개수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 이해 가지?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렇게 5번 뽑는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A, B, B, C A, B, A, B, C 너무 많을 거야 아마 A, B, B, A, C 이런 것들을 얘는 순서를 고려한다면 다 다른 경우지만 얘를 우리 하나의 항으로 본다면 얘도 A제곱 B제곱 C 얘도 A제곱 B제곱 C 얘도 A제곱 B제곱 C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중복 허용해서 5번을 뽑는데 그 5번을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세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A가 2번 B가 2번 C는 1번 뽑히는 경우가 몇 개가 있는지를 세알리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요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이해 가지? 네. 됐어. 요까지 이제 따라왔으면 됐고.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길어진 것 뿐이지. 아마 이제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다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이 ABC라는 공이 주머니 속에 3개가 있어. 중복 허용한다는 거는 뽑았다가 다시 넣을 수 있다는 거고 뽑았다 다시 넣을 수가 있어.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5번을 뽑는단 말이지. 딱 5번만 딱 뽑는 거야. 그랬을 때에 A가 2번, B가 2번, C가 1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요걸 구하는 거야. 일단은 조금 생각을 해봐.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일단은 기회를 좀 줄게. 너희들이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의 어떤 그 개념을 이용해서 다 풀 수 있는 거거든. 얘를 조금 그래서 얘도 문제를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를 약간 내가 생각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야 돼. 그래서 한번 잘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 쌤이 지금 예배를 드린지 한번 확인을 하고 올 테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예배 드릴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잠깐만 갔다 네. 올게 잠깐만 얘들아 생각할 시간이 많았지 쌤이 좀 얘를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바로 눈치챘을 수도 있어 이거 어차피 A가 2번 B가 2번 C가 1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니까 결국 얘는 그리고 이제 이거 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결국에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뭐냐 맞는 거지. 네. 그래서 쌤이 아까 조금 얘를 어떤 생각하기 쉬운 문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그렇게 바꿔서 푸는 그런 방법도 있어. 그 얘기를 할 거야, 이따가. 쌤이 근데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을 이걸 바꿔서 푸는 방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만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쌤이 이제 말을 실수를 한 거고 사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장 생각하기가 쉬울 거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본다면 지금 총 5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5개를 배열을 하는데 같은 거 2개, 또 2개 있으니까 5개 중에 2개 이렇게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배치를 하는 경우의 수는 5개, 5 팩토리얼, 2개, 2개,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잖아, 그지? 그럼 그럼 30이 나와. 결국 30개가 나오겠지. 여기서 주머니에 A, B, C 3개의 공이 있어. 그거를 5개를 뽑아가지고 중복 허용해서 배치를 쭉 할 거야. 그런데 그 중에 A가 2번, B가 2번, C가 1번 뽑히는 경우의 수는 결국에는 요 2번, 2번, 1번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봐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런데 쌤이 또 이제 다른 접근 방법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접근 방법이 또 개념 원리에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들어줘봐. 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일단은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 그럼 이거 얘기했었던 거. 자, 하나씩 보는 거야. 얘기했었어. 하나씩 보는 거야. 일단 A가 2번 들어간다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어쨌든 A와 B와 C가 5개가 나열이 돼야 되니까 나열이 될 자리 5개를 마련해 두고 이 5개 중에 A가 들어갈 자리 2개를 정한다라고 일단은 접근을 하는 거야. 그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가 있는데 이들 자리 중에 A가 들어갈 2자리를 미리 정한다는 거지. 그렇게 따진다면 이 5개 자리 중에 2개의 자리가 정해져야 되니까 추첨을 통해서 구한다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지. 1, 2, 3, 4, 5라는 공이 들어있고 너들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이거는 중복 허용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2개를 뽑아서 뽑힌 그 공에 A가 들어가도록 하자. 라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요 문제에서만큼은 A가 어디 자리에 배치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공을 뽑았을 때, 1 먼저 뽑히고 3이 그 다음 뽑힌 거나, 3이 먼저 뽑히고 1이 그 다음 뽑힌 거나, 뭐 A가 1, 3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은 같잖아, 그지? 네. 그래서 얘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구나. 5개 공 중에 2개를 뽑는 조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즉 말해서 일단 이거 A 2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요것만 보자면 이 5개의 자리 중에 2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조합으로 풀 수 있고 그래서 OC2로 풀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자리가 2개 자리가 정해지면 이제 그 남은 3자리 중에 또 B의 자리 2개를 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또 네.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3C2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곱하면 되겠지. 곱하면 돼. 왜 곱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곱하기 이제 마지막 이 배치 하나 배치하는 거는 이 남은 자리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배치가 할 수 없지. 만약에 A와 B가 완벽하게 배치가 딱 돼 있는 상태라면 C는 딱 한 가지밖에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면 답이 나오는데 얘도 30이 나올 거야. 이해가지?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를 알아놓는 건 되게 중요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쌤이 처음에 얘기하고 있던 맥락을 잃어버리면 안 돼. 왜 이 얘기를 했냐? 결국에는 요거 풀라고 얘기했어. 요거 얘를 전개시킬 때 요항, 이제곱 C항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요렇게 바꿔서 풀었던 거였어. 그러면 결국에는 요 앞에 나와야 될 개수가 바로 3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지? 네. 얘를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었더니 B 2개, B 2개, C 하나가 들어갈 경우의 수가 30개라는 것은 A, B, B, C, A, B, A, B, C, A, B, B, A 굉장히 서로 다른 A가 2개, B가 2개, C가 하나 들어가는 서로 다른 것들이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각각은 개별적인 일단은 얘를 전개했을 때 항들이야. 그러나 얘도 다 곱해보면 어차피 요거고 얘도 다 곱해보면 어차피 요거고 그러면 이제 이 30개가 다 더해지겠네. 똑같은 항으로서. 그래서 30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지? 여기까지 네. 조금 이제 어떤 요런 형태의 요런 형태의 항을 전개를 했을 때 생기는 개수 앞에 미안해. 생기는 어떤 항들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그런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했어. 길게 했고 여기서 복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요소들이 많아서 일단 해봤어.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야 될 내용은 이렇게 항을 전개를 했을 때 각 항에 들어가는 이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접근 방법이야. 그래서 요거 지금 얘기했던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준비가 됐어. 되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서론이 길었지. 자, 조금 더 간단한 형태야. 요 항이 두 개밖에 없어. A 플러스 B 두 개밖에 없어서, 자 보자. 다 지울게. 지워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적어보자. A 플러스, 예를 들어서 4승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얘도 한번 좀 진드감치 한번 얘기를 해보.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A 한번 어떤 항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지금 쌤이 적고 있는 내용들은 너희들이 충분히 머릿속에서 굴려볼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아서 어쨌든 하나의 그 조합된 상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일단은 A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일단 먼저 A가 다 들어가는 해보자. A 4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A가 3개 들어가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어차피 다 합해지면 A 세제곱 B가 되겠지. A가 2개 들어가는 경우, 어차피 A 제곱 그러면은 2개 뽑혔으니까 나머지 B 2개 뽑혀야 되니까 B 제곱 되겠지. 그리고 A가 한 번 들어가는 경우 A, B 세제곱이 되겠지. A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 B 4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항이 딱 5개밖에 안 나오겠지. 그리고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 5개밖에 없다. 5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 아까 뭐였어? 저번에 그 배웠던 데에 의하면 2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2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4개를 뽑는 조합의 개수로도 볼 수 있다라고 배웠었고, 그럼 이것은 5C4가 되니까 이것도 5가 나오잖아. 그지? 아, 5개 맞네.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럼 이 각각의 항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자, 예를 보면 물론 어렵지 않게 1이 구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왜 1이 구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지, 그 얘를 A, B가 있는 요 주머니에서 4개를 뽑았을 때 B만 4개 뽑힐 경우의 수를 구해본다면, 얘는 아까 그 쌤이 말했던 그 접근 방법에 의하면 이 4개 자리 중에 A를 근데 A밖에 없으니까 A를 이렇게 다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겠다. 그지? 그래서 하나가 나온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식으로 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 한번 해볼게. 이 1이고 이것은 요 개수는 이렇게 뽑는 경우 수 중에 A가 3번 뽑히고 B가 1번 뽑히는 모든 경우를 다 본다면 4개의 자리가 있고, 그 중에 A가 일단은 1, 2, 3, 4 중에 A를 그 3개의 자리를 뽑아서 배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뭐냐, 이 4개 중에 3개의 자리 4C3이 되는 거지. 4C3이 되고 3이 되고, 나머지는 어차피 그 B가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 자리를 정해주면 A가 자리가 딱 정해서 들어가지고 나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이 곱해져. 얘는 4C3 더하기 1이 되겠지. 아까 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4제곱에 대한 개수도, 이것은 아까 이 4개 자리에다가 4개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A가 4개 들어갈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4C4가 되는 거지. 그래서 4C4. 그리고 B는 하나도 안 뽑히니까 그 경우에 하나도 안 뽑힌다는 것을 1로 보고 1을 곱해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에는 4C4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 봐봐. 그럼 이 제곱에는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보면, 일단은 4개 자리 중에서 1, 2, 3, 4 4개 자리 중에서 2개 자리를 뽑아서 A를 배치를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4개 중에 2개를 뽑는다. 순서 고려하지 않고 4C2네. 그렇게 A의 자리를 뽑고 나면 나머지 B 자리는 그냥 정해져 있어. 1이야. 자, 그러면 패턴이 보일 거야. 이렇게 항이 두 개인 경우에 각각의 그 항에 대한 개수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한다면, 먼저 A가 배치될 자리를 이 조합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나중에 B가 배치될 자리는 결국에는 이 딱 두 항밖에 없기 때문에 A 자리가 다 배치가 되고 나면 B가 배치될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항상. 그래서 B에 대한 경우는 항상 1이 곱해지게 돼 있어.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C가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C가 이 네 자리 중에 두 자리에 배치될 경우의 수만 구하면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보면 그렇게 A가 들어가게 될 자리를 구하는 이 경우의 수가 보면 처음에는 4C4, 4C3, 4C2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뒤에 있는 요 숫자가, 왼쪽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면서 얘는 분명히 4C1일 거야. 왜냐? 4개 자리 중에 하나만 정하면 되는 거거든. 4C1. 여기는 4개 자리 중에 A를 하나 더 배치하면 안 돼.
그래서 4C 0이야. 그지? 그럼 네. 뭔가 이 항을 전개를 할 때에 만들어지는 이 항의 모양새와 이 계수의 모양새가 예측이 가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 이게 4승일 뿐만 아니라 이거의 n승일 경우에도 항상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가.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를 시키면 보면 지금 여기서 A의 4부터 시작해서 쌤이 어떻게 항을 만들어 갔냐면 A가 하나씩 줄어들도록 항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 시킬 때도 A 플러스 B의 n승에 대해서도 n승 첫 항은 두 번째 항은 n-1의 B의 B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가다가 마지막에는 B의 n승이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항을 딱 하고 끄집어낸다면 그 항을 그냥 A가 보면 여기서 그걸 똑같이 했지. 쌤이 이거 요거를 여기서 보면 A가 처음엔 n이었고 여기서 그 다음에 1이 빼졌고 그 다음에 2가 빼졌고 그러면서 여기 사실 얘는 B의 0승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B 0승 네. 그리고 얘는 B 1승 B 2승 가잖아. 결국에는 요 n에 빼지는 수 여기선 n에 사실은 n에 0이 빼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빼지는 수하고 B의 이 사인 승수하고 항상 같이 가지. 여기서 n-1이었는데 1, 요 1과 B의 사인 승수가 같이 가도록 뭔가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그거를 패턴을 읽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 일반화 시킬 때 중간에 있는 항을 표현할 때는 A의 n 곱하기 B의 R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결론에 도달하지. 네. 그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요 앞에 뭐가 들어갈지 개수를 보면 아까 봤듯이 처음에는 지금 여기서는 4승이었기 때문에 이 네 자리가 마련이 돼 있고 이 A가 이 네 자리 모두를 차지했어. 그래서 4C4였어. 즉 말해서 n승이라면 n개 자리 중에 A가 n개의 자리 모두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1이 곱해져 있다는 거는 생략할 수 있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당연히 4개 자리 중에 하나 빼진 3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4C3이 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NC, N-1이 되겠지. 그래서 요게 같이 가지. 요 N-1. 요게 또 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랑 같이 가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요게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일반화를 시켰을 때 중간에 있는 A N-R 곱하기 R승이라는 이 항에는 자연적으로 NC-R이 곱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네. 이해가지. 자, 그러면 그래서 쌤이 되게 길게 했지만, 설명을 정말 길게 했지만, 요건 길게 할 필요성을 느껴서 되게 길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게 보면, 이제 맨 끝 첫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봐봐. 그러면 NC0, NCN은 같지? 우리 그 성질이 있어. 조합의 성질. 보면 우리 OC1이랑 OC4랑 같지? OC2랑 OC3이랑 같지? OC0이랑 OC5랑 같지? 1과 4를 네. 더하면 5가 되고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고 0과 5를 더하면 5가 돼. 그지? 이렇게 된다면 얘는 같아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대칭성을 띠게 돼 있어. OC0이랑 OC5랑 같고 OC1이랑 OC4랑 같고 OC2랑 이상하게 적었다 쌤. OC2랑 OC3이랑 같고 대칭성을 이루겠지 이렇게 OC0, OC1, OC2, OC3, OC4, OC5 이렇게 순차적으로 쫙 적었을 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뭔가 대칭적인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래서 항상 그래. 얘를 전개를 시키면 항상 이 개수는 대칭적인 그런 형태를 갖게 되고 그리고 항상 보면 여기가 가장 작은 수를 가지게 돼. 작은 수를 가지게 되고 중간으로 갈수록 커져. 가장 중간에서 가장 커져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점점 작아지게 대칭을 이루면서 그래서 우리 가장 단적인 예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얘도 똑같이 아까 봤듯이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고 1, 2, 1 두 개 갖고 이건 가운데 알겠지? 그런 식이야 다. 네. 많이 얘기했고 정말 중요한 건 다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문제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얘기를 할 테니까 요거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보고 있어봐. 잠깐만 요거를 혹시 이 책이 없는 애들을 위해서 다 한 대 모아줄게. 이렇게 한 대 모아줄게. 다 한번 보고 있어봐.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풀이를 좀 보여주는 게 낫겠지 그래도. 풀이 안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화면에 딱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있어봐. 빨리 갔다 올게. 자, 얘들아 계속 할게. 자, 빨리 한번 제 문제들은 핵심만 딱딱 하고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우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쌤이
이항 정리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이걸 뭐 외우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야. 그 과정을 조금 많이 길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리고 요 일반항에 대해서, 일반항, 이렇게 표현되잖아? 요 일반항으로 거의 이제 문제를 풀어가게 될 거야. 많은 문제들을. 그래서 일반항으로 접근을 해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R, AN-R승, B의 R승, 요 꼴을 잘 기억을 해두고, 그럼 너희들이 이제 원하는 항에 대한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문제를 풀 때, 너무 쉽지만, 요런 문제를 풀게 될 때, 결국에는, 여기서, 물론 요렇게 전개를 다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항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 그걸 기억하고, NDR A-B B 요 식을 기억을 하고, 지금 요 A 자리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고, B 자리에는 사실은 마이너스 2B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주고 풀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좀 풀어본 이걸 통해서 B의 개수를 구한다면, 다시 얘를 변형을 시킨다면 정확하게는 B가 아니라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그래서 NCR N-R승에 B 자리에 요거를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2B에 R승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제곱 B의 개수니까, 지금 미안하다. 지금 여기 3이 어차피 n이 3이네, 그지? 3이니까 3으로 써놓고, 요 승수가 바로 n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3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키울게. A제곱 B의 개수를 구한다면, 우리 이게 이 R이 지금 이 경우에는 1인 경우를 구하는 거지, 그지? 네. R이 1이면은 A 3 빼기 R 제곱되고, R이 1이면은 B의 1승이 되니까 어쨌든, 그럼 R이 1이구나 해가지고 이 R에다가 다 1을 대입시켜가지고 이건 제곱으로 만들고 1로 만들고, 그러면 얘가 1이니까 3C1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 B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가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앞으로 가면서 3C1 곱하기 마이너스 2, 3C1가 만나면서 얘가 바로 개수가 되겠지. 3C1은 그냥 3이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요 항을 일반항에다가 이제 맞춰주면서 n을 구하는 거야. 몇 승인지만 알면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 r은 내가 원하는 이 항 a나 뭐 b나 둘 중에 하나를 보고 거기 쌓인 승수를 보고 r을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r을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다 구해지는 거지 뭐. 그대로 대입을 하면 r을 그런 식으로 개수를 구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얘 2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해 나가면 돼.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A제곱의 요 전개식에서 A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를 만약에 풀어야 된다면 똑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 외웠던 공식의 A인 거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외웠던 일반항은 NCR에다가 N이 지금 4니까 그대로 넣을게. 4 CR A에 4-R 곱하기 이제 B 대신에 A분의 1을 넣는 거지. A분의 1 해도 되지만, 우리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식을 간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A-1보다는 A-1승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식을 간소화시키기는 좋기 때문에, 그래서 A-1승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에 R승이 되면 이제 이게 바로 일반항이지. 요게 일반항이고, 저 일반항이 요게 곱해졌을 때 결국에 A제곱이 되도록 R을 구해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거 바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조금 더 얘를 간소화시켜 보자. 그러면 A의 4 곱하기, 어차피 A의 마이너스 R이니까 요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A의 4 마이너스 2R이 되고, 결국에는 얘를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얘를 A의 4 마이너스 2R승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제곱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가 이제 2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R을 4 마이너스 2R이 2가 돼야 되니까 R은 1이 되겠네. R은 1이네. 그러면 그래서 R이 1이기 때문에 4C1이 개수가 되고, 이 R에 1을 대입한, 그러면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의 개수는 4. 이렇게 항상 이 일반항을 잘 적용을 하면 돼. 그리고 아마 문제가 어렵게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A분의 1, 뭐 A제곱분의 1,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얘를, 이 분의 1이라는 표현을 마이너스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승으로 A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잔소화를 시키면 더 A제곱,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A제곱을 만들어내는
r을 구하기가 수월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r을 대입할 수 있다. 이게 기본 베이스야. 요 네. 베이스만 잘 일단은 확립을 해놓고 가면은 이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래서 필수 예제 1번은 그 베이스만 잘 지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얘는 얘기 안 할게. 넘어갈게. 네. 그 베이스에 따라서 잘 하면 돼, 그냥. 쌤이 얘기했던 거랑 해서 새로울 게 없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을 얘기해 볼게, 바로. 2번과 3번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 생각해 보자. 일단 요거 두 개, 2번, 3번 풀기 전에, 자, 우리 너희들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자, 요렇게 있어. 자, 요거를 전개를 한단 말이지. 자, 첫 번째. 요거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봐. 상수항이 있을 수 있을까? 전개를 했을 때. 상수항이 아니, 없죠. 아마 바로 보일 거야. 왜냐면 아마 요거 판단이 빨리 됐다면 이 각각 인수를 이루는 항들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거 전개를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인수를 이루는 항들 중에 하나를 택하고 여기서 택해서 그게 쌍을 이룬다는 생각을 하면 어쨌든 여기서 상수항이 되려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 상수가 없잖아. 이 항 중에는 상수가 없어. 상수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 셋 중에 어떤 것과 그 짝을 이루든 간에 얘들이 상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만약에 이 상수가 여기서 1이 택해진다 하더라도 1이랑 x가 만나봤자 x가 되고 1이랑 x제곱이랑 만나봤자 x제곱이 되면서 상수가 안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걸 빨리 생각할 수 있지, 너희들. 그런 이제 이 각 인수를 이루는 이 항들의 어떤 조합으로 항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금방 그 생각을 할 수 있어. 절대 상수항이 안 나오겠네.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생각해보자. 자, 잘 안 보니까. 자, 여기서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x 뭘 해볼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한다 치면 뭐와 무엇을 조합을 해야 될지가 보일 거야, 그지? 그 하나밖에 없나? 하나밖에 없네.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랐을 때 x 세제곱이 나오려면 뭐 다른 게 없다, 야, 그지? 이거 두 개밖에 없네.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네. 딱 하나밖에 안 골라져. 그러면은 개수가 1인 거지. 네. 이해가지?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조금 더 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 x 2x 제곱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지금 쌤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했어. 자, 요런 문제가 주어지고, 여기서는 상수항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요건 또 보이잖아. 요거 두 개 만나면 상수가 되겠네. 비단 요거는 아까처럼, 아까 비슷한 구조로, 여기 상수가 없어. 여기 상수항이 없어. 없어. 여기 상수항 딱 하나 있단 말이지. 아까 같은 구조였다면, 상수항이 나올 수 없지만 뭔가 x분의 1 이렇게 이제 x가 분모로 들어가면서 이제 상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또 이때는 상수항이 생길 수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두 개 상쇄되는 경우를 다 찾아내면 그게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지. 그게 모여서 물론 요 경우에는 다른 경우는 없겠고 딱 요것도 하나밖에 없겠다, 그지?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있어. 이제 여기는 상수항의 개수를 한번 구해. 너희들이 빨리 대답을 안 해도 되니까 상수항의 개수를 한번 구해. 빨리. 금방 할 수 있어. 3, 2, 1, 땡. 자, 일단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항의 전개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일단 상수와 상수가 만나면 상수가 된다는 느낌이 이제 있잖아, 그지? 일단 금방 네. 이걸 먼저 해봤을 거야. 3과 1을 다 만나면 3이 된다. 상수가 된다. 나머지는 만약에 얘들이 분모가 아니었다면, 분모가 아니라 그냥 뭐 얘가 x제곱이었고, x세제곱이었고, 그랬다면 볼 필요도 없어. 상수가 나올 경우는 딱 요거 두 개 곱해진 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볼 필요도 없잖아, 그지? 그랬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지금 그 정립이 안 돼 있다면 그건 꼭 가져가야 돼. 만약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이야. x가 분모로 들어가 있지 않은 이렇게 다 다항식인데 그런 일반적인 다항식인데 요 인수의 상수가 들어있고 요 인수의 상수항이 들어있었다면 결국에는 이게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상수항은 결국에는 상수항끼리 곱한 것밖에 안 나오겠지. 일단 그게 첫 번째 베이스고, 만약에 이렇게 곱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면서 당연히 일단 3과 1을 조합한 요 3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쇄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그래서 보면 그게 또 생각하기 되게 쉬운 게 어차피 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골라져. 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골라져.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 중에 얘가 골라줬고 얘가 이렇게 골라줄 수는 없잖아. 요 안에 있는 것들끼리 매칭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런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라, 그러면. 그럼 일단 이 두 개 보고, 이 두 개 때문에 상쇄될 것들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x제곱분의 1이 있고, x세제곱분의 1이 있어. 그럼 이 항의 왼쪽에 x제곱이 있거나 x세제곱이 있으면 상쇄되면서 상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면서, 그것만 찾아내면 되지. 근데 여기 네. x세제곱은 없고, x제곱은 있네. 그럼 요거 딱 보이면서, 요거 해가지고 2가 나오겠네. 그러면서
2 하나, 3 하나 해가지고 2 플러스 3은 5가 나올 거야. 그지? 그런 네. 식으로 상수항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런 이제 감각이 조금, 별로, 이거는 별로 뭐 감각을 다듬으려고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감이 잡히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그러면 푼다면, 자,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냐? 요항이 있고, 요거는 공교롭게도 10승이 돼 있지만, 뭐에 10승이 돼 있지만, 어쨌든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하시오. 아까 쌤이 그 말했던 접근과 비슷하게 접근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먼저 얘를 일단은 전개를 했다고 치자라는 거야. 어차피 10승이지만 10승을 적용을 해서 전개를 쫙 시켜 내버릴 수 있는 거잖아.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전개를 했다고 치는 거야. 그럼 얘가 분명히 x제곱 플러스 2 해가지고 여러 항이 나오겠지. 그럼 10승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항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같은 항끼리는 묶여가지고 어떤 개수가 딱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어떤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각각의 항들은 절대로 같은 항이 아니겠지. 서로 다른 네. 승수가 쌓여 있을 거란 말이지. 서로 다를 거란 말이다. 자,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만약에 이 경우를 생각해보자. 얘를 전개를 했는데 얘는 충분히 요거를 10승을 했을 때 얘도 상수가 아니고 얘도 상수가 아니지만 요 안에 분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쇄될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상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 그지? 네. 그리고 상수가 생길 거야. 그러면 얘는 어쨌든 어떤 항들이 쭉 있으면서 마지막에 상수가 딱 상수항이 하나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가 많이 생기더라도 그게 다 합쳐지면서 결국에 하나의 상수가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상수 하나가 생겨 있을 거야. 그리고 요것들은 뭐 x의 몇 어떤 승이든지 뭐 x의 뭐 n승이든지 아니면 x n승분의 1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 앞에 개수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면서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건 딱 두 항뿐이야. 두 항뿐이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전개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딱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돼. 아, 이렇게 해서 가지고 분명히 상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생긴 상수하고 2를 곱하면 결론적으로 분명히 상수 1번 상수가 나올 거야. 이해 가지? 두 번째는 요 안에 만약에 x제곱분의 1 해가지고 앞에 어떤 개수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그거랑 얘랑 만나서 상수가 될 거야. 그지? 네. 그리고 다른 경우는 생각할 수 없잖아. 이해 가지? 네.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를 일단 전개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전개된 상태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이 상수가 곱해서 만나가지고 상수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이 x제곱과 x제곱분의 1이 만나가지고 상수가 되는 경우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자 얘를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상수항 요것만 구해내고 얘를 1번, 2번 얘를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x제곱분의 1의 개수 요거 두 개만 구해내면 우리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지? 이해 가죠?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할게. 그 정도만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1번 상수를 구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x의 영승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자, 요거를 x의 영승을 되도록 자, 요거 전개했을 때의 일반식이 10이니까 10cr 얘가 a이고 a가 x의 마이너스 r승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이 b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의 r승 요렇게 한 게 일반식이 되고 요걸 조금 더 그 간소화시킬 수 있겠지. x분의 1은 x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얘를 조금 더 간소화시키면 그리고 어차피 마이너스 보자. 일단 보자. 마이너스 x의 x분의 1에서 만약에 짝수승이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앞으로 뺄 수는 없고 어쨌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맞지? 잘하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승에 요거에 r승이지 r승 이렇게 되면서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10cr에 마이너스 1을 따로 빼낼 수 있어. 마이너스 1에 r승 이렇게 빼내고 그 다음에 x 10의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 되면서 10의 마이너스 2r이 되겠네. 10의 마이너스 2r이 되면서 요게 이제 일반항이고 조금 간소화된 일반항이고 우리가 이제 할 거는 1번 이게 전개시켰을 때 상수가 되는 경우 요거 전개시켰을 때 상수항 그리고 이거 전개시켰을 때의 x제곱분의 1항 요거 두 개만 보면 되니까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x의 마이너스 2승이란 얘기니까 그러면은 x 0이 되도록 하는 r을 찾아내서 구해내고 x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r을 찾아내서 구해내면 되는 거야.
그지? 1번. 그러면은 다 되게 돼 있어. 샘플로 하나만 해볼게. x 0이 되게끔 하려면 10의 마이너스 2r이 0이 돼야 되니까 r은 5가 돼야겠네. r은 5가 되면서 맞지? r은 5가 되면서 자, r을 5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의 5승은 마이너스 그대로고 곱하기 10의 cr이니까 요거 구해내면 일단은 이놈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상수항은 구할 수 있지. 그 1번이고 2번 x 제곱분의 1항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또 구해내면 그러면 구해내서 처음에 구해낸 상수항 곱하기 2 한 거에다가 두 번째 구해낸 쌤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알겠지? 어쨌든 네. 쌤이 너무 막 설명을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중요한 건 다 설명을 했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컨셉은 아까 말했듯이 다 볼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상수항 만들어내려면 얘를 전개했다고 쳤을 때 전개해서 나온 여러 항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그 항들과 요 두 개의 조합으로 최종항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요 두 개만 신경 쓰면 돼. 얘랑 뭐가 곱해져가지고 상수가 나올 것인지, 또 얘랑 뭐가 곱해져가지고 상수가 나올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신경을 쓰면 되고, 그러면 딱 두 가지에 대해, 두 가지의 항에, 두 가지에 대한 항만 여기서 구해내면 된다. 요게 이제 골자야, 그지? 네. 넘어갈게. 마지막으로. 이거는 다 앞서서 풀이 방법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전개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전개가 되면 어쨌든 여기 상수항이 있으니까 상수항 분명히 이제 전개가 됐을 때 상수항이 분명히 있겠네. 상수항이 있으면서 x로 이루어진 x 몇 승으로 이루어진 항들이 계속 있겠지. 서로 다른. 얘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수 있으니까 상수항도 있고 x의 몇 승으로 이루어진 여러 항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x 제곱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조합이 있을지를 다 이제 생각을 해내면 돼. 아까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제한적이어서 앞에 곱해져 있는 요 항의 개수가 딱 두 개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딱 두 가지 경우만 볼 수 있는 더 쉬운 문제였고 요 둘 다 이 승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얘도 항이 많을 수 있고 얘도 항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x제곱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게다가 요 두 개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분모가 없어. x분의 1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상쇄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x제곱이 되려면 결국에 여기서 x제곱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자, 왼쪽에서 x제곱이 택해지고 여기서 상수항이 택해지는 한 가지 경우하고 여기서 x가 택해지고 여기서 x가 택해지는 경우하고 여기서 상수항이 택해지고 여기서 x제곱이 택해지는 경우하고 딱 세 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왼쪽 요거 전개했을 때 상수 즉 x 0승에 대한 개수, x 1승에 대한 개수, x 제곱에 대한 개수 다 구해내고 여기서도 x 0승에 대한 개수, x 제곱 1승에 대한 개수, x 제곱에 대한 개수를 다 구해내. 그 다음에 요 조합만 잘 해주면 되겠지. 여기서 x 0승에 대한 개수랑 이거 a라 그러면 여기서 x 제곱에 대한 개수 a 다시랑 곱해주고 요거 x 1승에 대한 개수 b랑 여기 x 1승에 대한 개수 b 다시랑 곱해주고 여기서 x 제곱에 대한 개수 c랑 여기서 x 0승에 대한 개수 c 다시랑 곱해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다 더해주면 개수가 나오겠지. 이해가지? 그래서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몇 개 어떤 항들이 곱해져야 되는지를 되게 얘가 승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항들이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중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항들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풀어주면 돼. 됐어 한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고 너희들이 이제 이걸 풀어보면서 감을 잡는 게 단데 물론 이제 수연이가 중요하겠지 뭐 동영이나 하준이 막 풀어보면서 얘들을 막 감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그러나 수연이는 이 쌤이 얘기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몸에 배길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아마 저녁에 모이게 될 것 같아. 쌤 교회를 가서 내일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내일은 쌤이 말했듯이 자이스토리 수원 수투 할 거고 아직 질문이 없어서 내일까지 뭐 질문 또 들어오면 그 질문 준 문제를 위주로 할 거고 만약에 질문이 없다면 쌤이 또 몇 개 문제 뽑아서 또 내일 저녁에 얘기하도록 할게. 그래 너무 지금 고3 생활이 한 2주 됐나? 아마 굉장히 그 마음이 피곤할 거야. 그냥 그 고3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피곤할 건데 그런 일단 부담감은 덜어내고 그런 자유로운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공부도 잘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쌤도 수업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항상 자유로운 마음으로 수업
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 너무 이제 너무 부담을 많이 갖지 마. 알겠지? 지금까지 너희들이 실력으로 그냥 시험 본다 생각해. 그리고 그냥 하나씩, 매일 하나씩이라도 몇 개라도 습득한다.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잖아. 그거를 다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몇 개라도 내 걸로 만들자. 그런 마인드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배웠던 것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그게 점점 배워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냥 그 무게에 짓눌려서 피곤하지 않아도 될 때 피곤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내려놓고 하루에 몇 가지만 내 걸로 만들면 된다. 단 한 가지라도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더 잘 될 거야. 알겠지? 그렇게 고3 생활을 잘 버텨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 수고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잘 자라.